예, 다시 권율 차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볼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화질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선 지금 용강공단 지구단위 계획은, 요게 지금 작년 11월에 결정이 됐던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안 1, 그리고 대안 2, 대안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안 1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 액션으로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안 2는 주거 가능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 단위 계획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공업 용도로 유지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일단 선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선정은 이렇게 대안 3, 대부분의 지역을 용도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유지하고, 다만 주거 주민의 공장 이전 민원이 예상된다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공장 등 건축물 용도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특별히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해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경주시에서는 요 대안 3을 아마 결정을 했고, 다만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거 중심의 이 대안 2 같은 경우와 준공업 지역의 준공업 지역으로 남는 대안 3에 어떠한 장점들이 있느냐면, 대안 2의 장점은 지금은 대안 3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대안 2의 단점이 대안 3을 택하면서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대안 2의 장점을 보면 생활 환경들이 주거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거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곳을 용강공단을 주거 지역으로 바꾸면 바로 옆에 있는 용황지구랑, 그리고 또 왼쪽으로 있는 황성지구, 요 두 곳의 지구 단위를 지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황지구와 황성지구, 그리고 용강지구를 합치면 약 한 5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주의 중심적인 주거 단지가 될 수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주의 중추적인 기업이 바로 용강공단 안에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일진 베어링, 그리고 발레오 전장 시스템,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요 세 개 기업체가 용강공단에 가장 많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경주 시민들의 일자리가 여기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들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 버리면 경주시 경제에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존치하고 함께 상생하는 대안 3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 3을 택하게 되면서 일단 공장이 이전되는 위험을 일단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용강지구는, 즉 힐스테이트 황성은 공장이 이전하는 위험을 없애면서 직장과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즉 직주 초근접 지역이라는 장점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갖는 겁니다. 이제 힐스테이트 황성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지구 단위가 아니고 준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영남경제신문, 여기에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를 잠깐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23년 12월 12일 기사인데요. 큰 타이틀을 보면 경주 용강공단 준공업지역 용도 유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자, 그리고 점점점 하고는 고육지책 통할까? 근데 왜 고육지책이냐? 바로 일자리와 인구 유출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힐스테이트 황성이라는 60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공장 이전을 유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유주택이다. 이게 지금 앞으로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게 잘 되려면 문제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요겁니다. 자, 중공업 지역은 공장 이외의 상업시설과 공동주택이 모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 기사에서 봤을 때 통할까, 이게 잘 될까라는 건데, 이게 잘 되면 바로 이 용강지구는 그야말로 저기 경기도 쪽에 있는 평택에 있는 평택 산업단지가 있는 그러한 도시로 그런 중심지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즉 평택 지제역이라고 있는데요. 그 지제역에 보면 삼성 캠퍼스가 거기 있죠. 그리고 그게 삼성 캠퍼스가 한 40만 평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용광공단도 대략적으로 한 4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요 공단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둘러서 이제 아파트들이,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는 그런 형국이 되면 경주의 용광공단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런 면에서는 힐스테이트 황성의 어떤 최대 비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중공업 지역은요, 원래 아파트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공업 지역이나 용도 지역에 대한 그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그 제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의 조례를 보면 서울시는 중공업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공업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려고 하면 기숙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주시 조례에 의하면 일반 공동주택도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만약에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중공업 지역이 용적률과 건폐율이 일반 주거지보다 훨씬 이제 좋은데요.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용적률은 조례보다 낮은 250%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대신 주차 대수는 1.7대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주차 대수가 이렇게 세대당 1.7대면요 아마 건축비가 좀 상승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용강 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분양가가 상당할 것이다. 최소 5억은 분명히 넘을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아마 이제 그 분양가가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힐스테이트 황성은 그 중에서도 브랜드가 아주 초1군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 프리미엄 형성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의 이제 말미에 보면 경주시는 주거와 공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광공단을 중공업 지역으로 유지하되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한 공장 입주 불러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7월 확정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영남경제신문에서 밝힌 기사에 나오는 요 내용이고요. 자, 혹자들은, 자, 용광공단이 그러면 중공업 지역으로 돼버리면 주거단지로 맨 처음에 주거단지가 예정이 된다면서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황성의 악재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좀 기우일 가능성이 높은 게, 경주시 기본 계획에 보면 요 2040 요 계획이 있죠. 자,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게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 중공업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에 2040 계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시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규모가, 장소나 규모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요건데요. 경주 어울림마당. 제목은 여러 하지만 이게 바로 경주 시민공원을 용광공단에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위치가 용광공단 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22년에서 2031년 약 10년 동안 조성될 공원인데요.
이 공원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원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와 같은 경주시의 랜드마크 격인 공원이 조성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은 용광공단 밖에 또 조성할 공간이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경주는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택지도 많지 않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만한 그런 부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주시가 단위시에서는 안동시 다음으로 면적이 넓긴 한데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공원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그런 지역에 세울 수 있는 공원은 부지는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이 바로 용광공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전은 힐스테이트 황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힐스테이트 황성을 결정하지 못하셨으면 이러한 비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구단위 계획의 중공업 지역은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닌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 용광공단이 지구단위 계획을 되면 이렇게 됩니다. 건폐율은 70%, 그리고 용적률은 300%가 되고 층수는 29층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힐스테이트 황성도 27층으로서 경주 시내에서는 가장 높은 층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앞으로 용광공단에 있는 아파트들은 29층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용적률은 보십시오.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 황성인데요. 이 노란 색깔. 여기서 요쪽에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에코플라스틱이고 또 이곳이 바로 발레오인데요. 발레오. 예, 발레오인데 여기까지는 지금 길이 나와 있어. 도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도로가 없는데 이 도로가 신규로 개통이 됩니다. 되면 폭이 한 15m 정도 폭으로 도로가 형성되면 여기가 이제 우체국 자리거든요. 경주 우체국 이전하는 경주 우체국 부지인데 이쪽으로 해서 우리마트로 쪽으로 해서 7번 국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요 길 대신에 이쪽으로 해서 우체국 쪽으로 해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 그래서 7번 국도 쪽으로 연결이 되는 메인 도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힐스테이트 황성의 중공업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힐스테이트 황성의 악재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힐스테이트 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요. 상공 50m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이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비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무지기산 쪽인 것 같은데 사만나우빌 보이고 그 다음에 용광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겠죠. 그리고 계림아파트 쭉 나오고 장미타워 그리고 보우구나 그리고 근하여고 보이죠. 근하여고가 이렇게 보이겠네요. 그 다음에 무지기산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산이브 트레줌 그리고 바로 옆에 최근에 이제 준공 예정인 베스티움 있죠. 황성 베스티움 여기 50m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입니다. 그리고 청우 아파트 청우 4차 그리고 이렇게 형산강까지 보이는 이게 50m 힐스테이트 현장에 50m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이 정도 뷰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그리고
힐테트 조감도를 단지 배치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힐테트 단지 배치도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힐테트 황성은 분양률이 약 이제 80%를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101동, 102동, 자, 여기가 거의 정남향에 가깝습니다. 요 라인이. 요 라인은 거의 정남향. 그리고 이쪽이 남동. 여기 남동이죠. 그리고 이쪽이 남서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1동은 2개 라인, 102동은 자, 1, 2호 라인이 엘베를 하나 쓰고 3, 4 라인이 엘베를 하나 쓰고 5, 6호 라인이 엘베를 하나 쓰죠. 그리고 103동은 마찬가지로 1, 2, 3, 4, 5, 6. 104동 1, 2, 3 라인. 자, 104동의 경우에는 3개 라인에서 엘베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엘베가 2대가 되면 여러가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105동의 경우에 1, 2호 라인, 그리고 3, 4, 5호 라인. 자, 104동하고 같습니다. 105동 3, 4, 5호 라인이 엘베가 2개입니다. 그리고 6, 7호 라인이 엘베 하나. 이렇게 되고, 다음에 106동. 힐테트 황성의 가장 센터에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1, 2호 라인에 이렇게 있고, 1, 2호 라인은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84D 타입인데요. 84D 타입은 상당히 유니크한 힐테트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동입니다. 타입입니다. 84D 타입. 84D 타입에 대한 아주 매력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모델하우스에서 오셔서 권율 차장 찾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힐테트 황성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84B 타입입니다. 84B 타입 타워형이죠. 자, 여기가 입구고 들어오면 이쪽에 현관에서 바로 왼쪽에는 H클린 현관이라고, H클린 현관이 이렇게 있고 바로 주방과 거실이 펼쳐져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요 84B 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입별로 제가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할 거니까 그때 안내를 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힐테트 황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 용광공단 지구단위 계획이 준공업지역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힐테트 황성에 대한 하나하나 특징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분양가라든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왜냐하면 힐테트 황성이 분양 조건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힐테트 황성을 계약하시면 계약금이 5%입니다. 계약금이 분양가의 5%를 납입하시면 되고, 이게 순서가 500만 원으로 일단 분양 계약금을 가계약을 하고요. 500만 원으로 분양을 전 계약을 합니다. 5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1개월 이내에
분양가의 5%에서 5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입금을 하면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60%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비 무상입니다. 확장비가 보통 우리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1,800 정도, 어떨 때는 2,000까지도 가능해지는데 그런 확장비가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금 외에 기타 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힐테스 황성이 파격적으로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모든 지원책을 다 설명을 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계약 축하금 있습니다. 계약 축하금 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알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델하우스에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프로모션은 힐테트 황성을, 경주에 처음 들어오는 힐테트 황성을 분양가대로 지금 구입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은 경주의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 처음 들어오는 힐테트 황성, 안정적인 브랜드 파워를 느껴보실 새 주인을 찾고 있으니 모델하우스에 오셔서 권율 차장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